안녕하세요. 유니티 이번 시간에는요,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으로도 움직여 보고요. 트랜스레이트를 이용을 해보기도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를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거를 살펴보기도 하는 거라서요. 회전이나 크기 변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절대 위치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체를 하나를 가져올게요. 자동차 하나 가져왔고요. 자, 움직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일러스트에서 직접 그린 거예요. 가져와서 사용을 해볼게요. 씬이 사라져버려서 윈도우 눌러서 제너럴 해보시면 씬이 있지요.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일단 제가 화면 좀 불편해서요. 살짝만 넓혀놓고 할게요. 얘 올려두겠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가져다가 둘 거예요. 그러면 게임 창에 나타났고요. 자, 요거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들어간 다음에 C# 스크립트 열어주시고요. 여기 이름 첫 번째 정해주시는 거 알죠? 처음에 지정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이름과 안에 클래스 이름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저는 이름을 지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스크립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위치 지정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위에다가 제가 객체 하나만 생성을 할게요. 우리 2D 들어가고 있고요. 벡터 2라고 했습니다. 자, 벡터 2라고 앞에 적어 놓는 이유는 뒤에다가 객체를 하나, 변수를 하나를 생성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변수의 자료형을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객체 위치까지 지정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객체 위치까지 처음에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저는 위치는 아래쪽에서 지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 지워줄 거예요. 처음에 좀 지정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스타트 했을 때 위치를 transform.position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에 변수 내용이 담겼단 말이에요. 새로운 객체를 생성했는데 0,0 위치에 담겼기 때문에 벡터 POS라는 변수 안에는 X좌표 0, Y좌표 0이라고 들어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강의를 쭉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0,0에 생성이 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일단 제가 적용을 먼저 좀 시켜볼게요. 적용을 시키고 얘를 자동차에 이렇게 자동차로 끌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시켰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스크립트가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재생 그러면 스타트 됐을 때 자기 위치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자리는 그냥 제가 끌어다 놓은 위치였어요. 그런데 0,0, x0, y0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위치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동차가 애니메이션을 쭉 해갈 거예요. 이제 X좌표가 등장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좌표, X좌표, Y좌표 아시죠? Y좌표는 세로, X좌표는 가로. 그래서 X좌표를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객체의 X
좌표 값을 자기 x좌표 값 더하기 0.2 플롯 형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계속 더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까지는요,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거 변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변수에 0,0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0,0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변수에 0,0 중에서 이 순서상 x 위치가 0.2 플롯씩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티에서 위치 지정해 줄 때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 지정 값을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준 적은 없어요. 변수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변해가고 있는 변수를 적용을 시켜주어야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제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재생했는데 자기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임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이렇게 맞춰줘라.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명령은 같아요. 그런데 왜 움직임이 있을까요? 업데이트는 지금 제가 따로 설정을 안 했어요. 업데이트는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1초에 60컷이 지나가게 됩니다. 60장면이 지나가게 돼요. 60장면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60장면 하나하나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이 업데이트가 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60번 호출이 되겠죠? 1초에 이거 곱하기 60번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들어갑니다. 어때요?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해줬더니 이렇게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자, 자동차를 하나를 더 올려볼게요. 아까는 씬에다가 올렸고요. 지금은 이게 바로 올렸거든요. 요거는 위치가 기본적으로 0,0으로 들어가게 돼요. 게임에서는 화면 안 움직이고요. 씬 화면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위쪽에다가 가져다 두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상대 위치 지정해 볼 거예요. 스크립트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자, 이름을 짓겠습니다. 내려서 여기에는요, 아까처럼 만들어 볼게요. 객체 하나 생성을 하고요. 변수 하나 생성을 하고요. 여기는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처음에 이 아이의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x값을요, 수치를 딱 정해 놓습니다. 내가 사용할 위치가 아니에요. 자, 지금 상대 위치를 사용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사용할 위치가 아니고 뭐냐면 요거는 내가 변해갈 내용, 변해갈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과 상대값의 차이는, 절대값은 제일 처음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내가 갈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값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서 있건 상관없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동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위치를 이렇게 위치 아직 우리 지정한 적은 없어요. 거리를 지정했습니다. 거리가 뭐냐면 한 보폭만 지정을 했죠. 우리 아까 절대 위치에서도 보폭을 지정해 주기는 했어요. 사실 얼마만큼씩 이동을 할지. 근데 요거는 내가 갈 거리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위치를 지정한 거예요. 제일 처음 0,0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느 위치로 가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에서 어느 위치로 가고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 좌표에서는요, 그냥 거리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거리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자, 트랜스레이트라는 거를 쓸 건데 이건 아까랑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죠. 요 거리만큼 이동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0.2 거리만큼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어요. 위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적용을 시켜줄게요. 자, 이 친구예요. 이 친구고요. 두 번째 만들어진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0,0으로 이동해서 거기서부터 위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자기가 어디 가는지 현재 위치는 모르고 지금부터 어디로 갈 건지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재생. 어때요?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상대좌표로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좌표로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좌표를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이동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절대좌표 하나 더 올려놓습니다. 이 친구요. 여기 가운데다가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대좌표 이용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상대좌표 이용한 것처럼 내 자리 내 위치에서 이동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절대 위치에서 이동하기로 했어요. 아, 이거 조금 위로 올려줄까요? 겹칠 수가 있나? 아, 시간은 같이 이동할 거니까 조금 뒤따라 가겠네요. 스크립트 하나 작성하고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위치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친구가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벡터 변수 하나 생성해 두고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기본값이 없죠. 자, 기본값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얼만큼 이동할 거야가 아니고 어디 위치로 이동할 거야가 이 포지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 요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변수에 들어간 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변수에 무슨 값을 넣어줘야 돼요? 위치를 이동을 하려면 그 값에서 점점점 가려면 여기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 값을 넣어줘야죠. 자, 요 벡터 변수의 x 값에다가 뭐를 넣어줄 거냐면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트랜스폼 포지션의 x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둔 겁니다. 언제? 스타트 할 때. 제일 처음에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값을 현재 위치 값을 넣어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돼요? 또 이동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현재 자리에 계속 서 있을 거고요. x 플러스는 0.2f 하게 되면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이거였어요.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재생해 볼게요. 이 위쪽의 자동차 두 개는 자기 자리에서 쭉 움직이면 되고요. 이 마지막 자동차는 가운데서 움직이면 성공. 오! 제대로 이동하고 있죠. 맨 위쪽과 가운데 있는 자동차는 자기 위치에서 계속 이동을 할 거고요. 자, 왜 얘가 위쪽으로 이동을 했냐면요. 우리는 X좌표만 받아오고 Y좌표는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X좌표만 받아와서 위쪽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해서 가게 된 거고요. Y만 정비해서 가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아무데나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요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요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올려놓는 이유는 뭐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동차를 이동시킨 다음에 재생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포지션과 트랜스레이스를 같이 겸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지정해 줄게요. 벡터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고요. 제일 처음에 지정을 해줍니다. x좌표를 마이너스 3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 정도 가운데서 조금만 벗어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위치를 설정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업데이트로 들어가면 안 될 거고요. 스타트 위치에서 지금 현재 위치 지정해 줍니다. 현재 자기 자신 객체의 포지션 값을 방금 위에서 지정해 놓은 변수 x좌표, y좌표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거리 만들어 줍니다. 자, 위에 있는 x는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정해 주기 위한 값이고요. 요 x는요, 거리를 지정해 주기 위한 값이에요. 그래서 위에 x를 자기 위치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삭제하고 다시 갱신해서 거리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y 값은요, 우리 트랜스레이트 사용을 할 때 y값은 지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기본 0,0으로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요, y값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y값 지정하지 않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하고. 죄송합니다. 안 움직이네요. 적용을 안 했나요? 아, 스크립트 적용을 안 했네요. 재생해 보겠습니다. 오!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셨나요? 아래로 쭉. 왜냐하면 y값 때문에. y가 마이너스 1씩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y를 지정을 해놔야 y는 거리 변화가 없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재생해보죠. 제대로 됐는지. 재생. 어때요? 지금. 자, 위치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 여기 위치 뭐라고 했냐면 x-3, y-1이라 그랬어요. x 왼쪽으로 마이너스 3, 아래로 마이너스 1만큼 조금 떨어져서 어중간하게 여기 따로 붙어서 가는 이 친구 있죠? 자, 저게 우리가 위치 지정해주고 트랜스레이스로 이동해준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위치랑 상대 위치 이동을 해서 위치값 변화시키는 방법 알아봤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